얘기긴 하지만 한 번도 비껴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안 된 경우는 없었던 거예요. 소녀시대 샤이니 FX, 엑소, 레드벨벳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아이돌 컨셉 장인이라 불리다 하이브 신규 레이블 대표가 된 우리 민희진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저는 제작자다 보니까 제작자가 너무 나서면 주인공이 되는 친구들이 이제 약간 가려질 수도 있고 하니까 사실 의도적으로 좀 안 나온 것도 있고요. 비주얼 앤 아트실의 민희진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사실은 원래는 이제 SM에서 16년을 일하다 2019년 하이브로 이직을 해서 그러니까 CBO 브랜드 총괄자가 되신 거죠.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신규 레이블 대표가 되셨는데 제가 이제 대표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2002년 SM 엔터테인먼트 공채로 입사를 해서 신입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2007년 소녀시대를 시작으로 샤이니 FX, 엑소, 레드벨벳의 컨셉 기획과 비주얼 디렉팅, 아티스트 브랜딩 전략을 주도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약을 하셨고요. (2017년) SM 등기 이사가 그러니까 평사원에서 이사가 되는 업계 신화를 기록합니다. 저는 SM에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제가 했던 직무 자체가 좀 특이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 출신인데 나중에 뮤직비디오까지 이제 총괄을 했고 디자인만 잘해야지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어떤 그룹으로 보여지는 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한 큐에 끝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음반은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음반은 이랬으면 좋겠고 이제 저 혼자 내러티브를 쭉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최종 골까지의 어떤 이제 제가 그리는 모습을 생각을 하는 거고 그냥 단순히 시각적인 어떤 구현에 머무르지 않고 그러니까 그 음반을 완결성 있게 만드는 작업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SM에서 주요 했던 작업들을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소녀시대 G 네. 요 이제 그 흰 셔츠에 바지 약간 좀 스키니지. 색깔별로 좀 다른 느낌이에요. 네. 네. My first love story. My angel and my girls, my sunshine. Let's go. 너무너무 멋져 눈이 부셔 숨을 못 쉬겠어 달리는 걸. 소녀시대가 나오기 이전의 걸그룹은 제가 생각했었을 때 약간 정형화된 어떤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닿을 수 없는 미소녀? 뭐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약간 그랬죠. 네. 예.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 보면 이게 사람들이 실증을 금방 느끼잖아요. 근데 그 실증이 어떤 논리로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정반 합으로 보통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네. 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이 생기고 생기고, 그 그렇죠. 다음 단계에서는 합이 생기거든요. 꼭. 그리고 다시 정반합이 또 이어져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해겔이 괜히 그런 논리를 이제 만드는 게 해겔까지 아니라. 가면은 저희가 좀 힘들고요. 아니, 죄송한데 희진님 희진님, 해겔까지 가면 내 정반합까지는 어떻게 정리를 해보는데 희진님 저는 아니, 정반합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리 과정을 좀 거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예. 이전에 반이 뭘까를 생각했었을 때 굉장히 내가 친근한데 그리고 화장기를 뺀 되게 담백한 왜냐하면 음악 자체가 굉장히 프레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극대화하려면 아예 그냥 반대로 그냥 빼자. 그래서 사실 그 디테일에 굉장히 신경을 쓰긴 해요. 예를 들면 흰 티셔츠에 청바지도 어떤 티셔츠에 어떤 핏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런 맥락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었고
뭐 FX 같은 경우는 사실 소녀시대의 반이었었어요. 그 아이돌의 전형적인 모습을 조금 탈피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안에 원래 계속 있었던 욕구였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색다른 모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조차도 굉장히 다 설득하고 이해시켰었어야 했던 과정. 아직도 저 목업이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사실은 완전히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던 목업 만든 걸 제가 버리질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디자인이 안 된 그냥 진짜 핑크색 테이프예요. 근데 저는 VHS 세대니까 비디오 테이프 엄청 보던 세대라서 사실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약간 향수가 있거든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연상시키는 음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테이프를 꼭 쓰고 싶은데 근데 FX는 우리 얘기를 담기에는 핑크색이어야 돼.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래서 핑크색 테이프 만들고 싶다. 어쨌든 제가 표현하려고 했던 그림 자체가 이 친구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 만에 딱 붙어가지고 하루 만에 촬영하기가 조금 힘든 내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내가 찍자. 내가 원하는 그림이 명확한데 그럼 내가 찍는 게 제일 편하겠다. 그래서 사실 그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을 왜냐면은 이제 FX 친구들은 또 이견이 별로 없이 합이 잘 맞을 수 있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굉장히 잘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그 소화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교복을 생각하셨어요? 그 정말 음악 듣자마자 일단 너무 좋았고 으르렁이라는 제목도 저는 좀 재밌었고 으르렁이라는 게 약간 청춘의 너무 상징 같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때만 으르렁 될 수 있는. 왠지 좀 그러네요.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근데 교복은 이제 일생에 있어서 어떤 한 순간에만 입을 수 있는 좀 특별한 옷이잖아요. 풋풋한 교복 입고 이게 춤추면은 너무 다 누구든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생각 끝에 술을 둔다고 하잖아요. 네. 한마디로 어떤 이 술을 두었을 맞아요, 때 맞아요. 이 수가 맥힌다. 네. 시장이 반응을 한다. 네. 많은 분들이 이것에 또 열광을 한다. 아 이럴 때 느끼는 그 엄청나요. 그리고 그게 저는 좀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 한 번도 비껴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안 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총괄이사에 올랐는데 다음 해에 퇴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사가 됐었을 때 되게 피곤해 있었던 상황이었고 어떤 게 좀 많이 피곤했어요? 저는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냥 막 한 달에 많이 찍으면 뮤직비디오를 막 4-5개씩 찍고 앨범이 4-5개씩 나오고 막 이럴 때였으니까 우리 팀원들끼리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우스개로. 와 서바이벌 게임에 나가면 1등 하겠다 진짜. 왜냐면 너무 짧은 시간에 계속 이걸 하니까. 네. 저는 사실 20, 30대를 다 일에 바쳤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다 하다 보니 네 그냥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흘렀네요. 사실 휴가를 제대로 가본 적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물론 저희 팀원들은 다 휴가 보내주고 했지만 제가 가는 건 못 너무 가요. 어렵더라고요. 저는 번아웃이 너무 심했고 아예 일을 그만둘까도 생각을 했었고.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냥 순순히 회사에서 놔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선생님이랑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막 울었어요, 서로. 어느 때는 막 그런 생각했거든요. 왜 이렇게 나는 고통스럽게 살까? 그러니까 이 자학도 심하고 자기 검열이 너무 심하고 물론 되게 기쁘게 사는 어떤 찰나가 있는데 항상 그 찰나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행복인가? 이게 행복의 끝인가?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이제 피하려고 회사를 그만뒀는데 근데 제 안에 아직 못다한 일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게 많고 난 잘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거라서 그러고 근데 너무 며칠 안 돼서 이제 다른 곳들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오겠죠. 근데 초반에 연락 주셨던 곳에서? 곳이 네 이제 하이브군요. 하이브였고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동안에 혼자 그래도 이렇게 숨겨왔던 그런 힘듦? 네.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해주시는 게 그냥 누구한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시지 않아요? 아니 저희 완전 친한 친구들은 알죠. 너무 뭐 이 얘기를 저서 안 하신 줄 알았어요. 왜 우리한테 처음 한다고 생각해? 뭔가 느낌이 뭔가 묵혀있던 이야기들을 막 편하게 그건 해소하는 맞아요. 느낌이신 것 같아서 네, 왜냐면은 나는 그동안 항상 굉장히 입조심해야 되고 뭔가 내 언행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처음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고 저는 그동안 남을 위해서 살았지 이제 저 스스로를 위해서 막 살았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이게 갑자기 슬퍼지. 아니 근데 그러실 수 있어요 진짜. 아, 그러실 수 있어요. 네 진짜로. 진짜. 아, 희진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회사가 저한테 이런 걸 강요했던 건 아니고. 아니죠. 네.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뭐 이렇게 희진님하고 잠깐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희진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희진님이 왜 지금 갑자기 또 이렇게 울컥하셨는지도 조금 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냥 막 원래 고민이 많은 네. 성격이고. 그리고 아니 뭐- 근데 제가 보기엔 네. 그냥 그만큼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흘리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 열심히 살았죠. 당연하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오늘 희진님이 계신 거예요. 하이브 이직 이후에 첫 맡으신 일이 새로운 사업 공간 꾸미는 일이라고요. 이제 시영님이 저한테 제안 주셨던 거는 원래 빅히트라는 회사에서 브랜딩을 해주세요였는데 원래는 이제 저한테 사옥 이전까지 얘기해 주셨던 건 아니었는데 이제 저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 브랜딩이 완성도가 생기려면 이렇게 사옥이라는 어떤 피지컬이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하는 김에 그 이제 사옥까지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굉장히 그게 부담스러운 일이었는데 시영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희진님 이거 잘하셔도 100% 욕먹는 일이라고. 근데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저는 희진님 욕 안 먹게 하고 싶다. 그런 되게 좋은 말씀도 주셨는데 하이브 브랜드 개발을 총괄하신 CBO 희진님을 소개해드려야겠네요. 안녕하세요, 희진님. 안녕하세요. CBO 민희진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완성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나는 까방권을 얻겠다. 저한테 막 너무 감동받았다는 메일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진짜 일면식도 없는 구성원분들이 바로 막 피드백 메일도 많이 주셨는데 뭐 또 한편으로는 되게 곡해하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실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으면 네.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게 진심으로 뭔가를 해도 되게 어렵다. 그리고 이제 저도 또 황당한 사건을 또 경험했었던 게 저희 회사 에어컨 사건이라고 그거 엄청 유명한데 뭐예요? 에어컨 가동이 이제 뭐 잘 안 된다 뭐 이런 네. 문제로 뭔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는 임대 건물이기 때문에 컨펌의 권한도 없었던 일이었고 그래서 아예 제 롤이 아닌 일인데 이제 제가 어쨌든 전체적인 걸 사업을 했다라고 맡았게 하니 당연히 욕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억울했죠. 너무 저는 원래 억울한 걸 되게 못 참는 성격인데 너무 억울해서 이게 잘못 섹션 이제 조닝을 하게 되면 누군가만 향유하는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보통은 이게 상석이 되죠. 저는 그러니까 그 직위가 높은 사람한테 좋은 자리를 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다 똑같이 자율좌석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요즘 민희진 님께서 제작진인 그 걸그룹 얘기로 굉장히 좀 뜨거워요. 네. 이 그룹 컨셉 장인으로 이제 불린 분이 이렇게 만든 또 그룹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곡을 2년 전부터 준비를 해놨었고 그래요? 네, 저 입사하면서부터 너무 잘하는 프로듀서와 준비를 해온 게 있어요. 분명히 굉장히 새로운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내심의 기대가 있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내년 중에는 보여드리고 싶다가 있고 데뷔하는 친구들의 부모님이랑도 이제 만나 뵀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부모님들이 저랑 나이가 되게 비슷하세요. 아마 네. 그러실 거예요. 네. 좋은 이모가 되고 싶고 좋은 엄마가 돼주고 싶은 거예요. 믿고 맡겨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도 이제 아이돌 산업이라는 게 사실 어린 친구들로
이제 일을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일하는 과정이 사실 저는 일이 아니라 그 친구들한테는 훈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작자로서 책임감이 굉장히 남다르다라고 생각도 들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친구들이랑 저는 좀 친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한 명씩 주말마다 저희 집에 불러가지고 이제 요리도 해주고 같이 산책도 하고 그냥 좀 친해지는 시간을 좀 가져봤거든요. 아 육아가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되게 이제 어찌 보면 큰 친구들인데 10대 네. 친구들인데도 그냥 세대 차이가 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남이 불러줬었을 때 되게 듣기 좋은 단어가 2개가 있더라고요. 우리 업계에서. 그게 하나는 세계관이고 하나는 아티스트라는 말이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아티스트가 되는 과정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미숙한데 진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몇 개를 잘하면 아 나는 자기증명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증명은 끝없이 이어지더라고요. 사실은 장벽이 더 커지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나를 계속 이겨야 되는 게임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필요한 건 진짜 책임감이에요. 엄청난 책임감이 바탕이 돼야 안정감 있게 모험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넌 나의 힘이야 넌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나의 벗이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길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수고하셨어요. 이야, 근데 제가 뭐 직접 그 영상을 보고 오늘 실제로 봤잖아요. 야, 흥이 나네요. 와 진짜. 친구야. 뚝따라닥딱 뚝딱딱딱딱딱딱. 시합니다. 진짜요? 아,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현규 씨가 좀 영상에서 봤을 때보다 좀 그 감량을 많이 그러게요? 하셨나 봐요.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살을 한번 빼서 나가보겠다고 운동을 좀 빡시게 아,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네네네. 아니 이게 이제 그 사실 현규 씨가 좀 화제가 됐던 게 이제 공연에서 갑자기 이제 불려 나와가지고 현규 씨가 이제 장구를 치게 되는데 그때 이거 장구 실력이 진짜 보는 순간 깜짝 놀랐거든요. 그 분위기가 좀 어땠어요? 그 현규 씨가 나와서 이렇게 장구를 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멀뚱멀뚱하게 일단 쳐다보고 처음에 반응은 20살이 저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보시다가 네. 천년지기 한번 가봅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근데 끝내 또 같이 또 즐기는 무대가 됐어요. 네. 그것도 그 공연 영상 중에 그 함께 공연하시는 한 분께서 그 물끄러미 놀라셔서. 네, 아마 네. 그런 장면들 때문에 더 아마 화제가 좀 화제가 많이 예.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하늘색 후드티를 입고 이 연주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장구 치는 물개라고 네. 이게 별명이 붙으신 거잖아요. 댓글을 보니까 어느 순간 장구 치는 물개가 되어 있어요. 물개가 또 이렇게도 하고. 네, 네, 네. 특히 격한 동작에도 꿈쩍 않는 안경을 벗고 이게 뭐 안경이 어떻게 됐냐 아니면 또 이제 제목에 장구는 못 말려다. 안경은 네. 네, 이제 공연 중에
초반에는 되게 많이 날아갔거든요. 예. 이제 몇 번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땀이 많이 나면 이렇게 줄줄 내려오죠. 내려가죠. 아 위로 그래서. 이게 몰래 머리 흔들 때 살짝 돌아가면서. 아 해요. 그렇게 조절을 좀. 네, 하시네. 네, 네. 근데 그때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으신 상태였던 겁니까? 장구를 직접 배우신 거예요? 제가 이제 엄마가 이제 흥이 되게 많으셔요. 그래갖고 옛날부터 제가 엄마 손을 잡고 그 품바님들을 보러 많이 다니셨거든요. 아.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조금 크고 네 고등학교 때 갔던 게 그때 봤던 분이 버드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 저도 버드리님 영상을 꽤 많이 봤는데 그 유명하시거든요. 그 공연계에서. 너무너무 유명하시죠. 예. 그분이 이제 장구를 치시는데 제가 거기 이제 빨려 들어간 거죠. 네. 거기에 빠지셨구나. 네네. 그때 이제 엄마한테 장구를 사달라고 했는데 오자마자 장구를 사달라고 쫄랐거든요. 절대 안 된다고 공부해야 되는 시기라 갖고 안 된다고 했는데 이웃집 이모분들이 그러면 사줄 테니 열심히 해봐라. 엄마는 안 된다고 했는데. 네, 네. 예. 제가 그걸 사고 고등학교 음악실이 점심시간이랑 저녁 시간에는 비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간대 제가 혼자 몰래 가서 연습을 좀 하고 독학으로요? 네네. 아니 이거 근데 학원이나 뭐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영상을 보면서 잘 때가 영상을 봤거든요. 공부보다는 진짜 한참 장구에 많이 미쳐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아니 근데 이게 형규 씨뿐만 아니고 요즘 그 대부분 그 영상을 보고 배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사실 아까도 저희가 이제 공연할 때 모습을 좀 뵙지만은 지금 이 모습이 이제 저희가 처음에 형규 씨에 대한 좀 이렇게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또 장구 칠 때는 또 180도 달라져요 사람이. 무대 의상도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요대로 가서 치시니까 여기 보니까는 기술이 몇 개 있어요. 점프 있고. 또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머리 흔드는 거, 엉덩이 흔드는 거, 네. 그다음에 웨이브 살짝 넣어주는 거. 웨이브 있었어요? 웨이브 언제 넣었어요? 항상 꿀렁꿀렁합니다 저는. 웨이브까지 나 몰랐는데. 그럼 지금은 가끔도 공연을 하십니까? 아니면 네, 지금은 이제 섭외 전화가 한 번씩 오거든요. 이제 뭐 기념식, 뭐 그다음에 팔순 잔치 이런데. 아 그럼 이제 주변 그 행사 위주로 지금 네. 활동을 좀 하고 있. 네. 아니 근데 저 그 영상에서 보면 가끔 가다가 어르신들이 이렇게 용돈을 주실 때가 맞아, 있더라고요. 맞아요. 공연할 때. 네네. 그 형규 씨도 그런 용돈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많이들 챙겨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혹시 그럼 받아본 것 중에 가장 많이 받아본 게 얼마 정도? 한 장 이상? 에? 한 장 이상? 10만 원? 100만. 에? 100만 원? 와 진짜. 네. 왜냐면 이제 오신 분들께서 이게 참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아니 그 저 공연을 다니시면 이게 연령대별로 네네. 이게 공연 그 노래를 또 이제 호응도가 좀 약간 달라진다고 그래요. 네네.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또 좋아하는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그리고 옛날 노래 위주로 네. 찔레꽃, 뭐 홍도야 오지 마라. 홍도야 짱짱 울지 마라 이런 거. 네네. 5, 60대 우리 또 분들은 이제 어르신들은. 대중적인 트로트를 또 많이 좋아하시고요. 뭐 이게 아까 천년지기? 천년지기, 뭐 나무꾼, 오라버니. 아 남북한 오라버니 예, 요거.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그 좀 약간 그거보다 더 젊은 분들은 코요태 순정, 소찬희 씨의 티얼스. 네, 그런 이것도 돼요? 네, 그런 노래들도 노래가 높아서 부르지는 못하지만 네. 틀어놓고 막 신나게 장구 정도 치는 것까지. 그러면 오늘 그 티얼스 한번 부탁드려도 됩니까? 네, 네. 야, 진짜? 티얼스 한번. 야, 이거 한번 또 한번 박수를 청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쇼! 하겠습니다. 신난다. 신나. 자, 혜린아. 자, 혜린아. 자, 혜린아. 고맙습니다.
아니 그 저기 군대에 우리 그 가서도 거기서도 공연을 좀 하셨다고 그래요? 네, 군대에 갔을 때도 이제 장병 장기자랑 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거기서도 또 지금 영상이 찍혀서 아마 올라가 있는 걸로. 아 알고 반응이 있어요. 좀 어땠습니까? 장난 아니었죠, 진짜 그때. 아, 좋았어요? 네, 뜨거웠죠. 네. 혹시 오늘 같이 오신 분이 그 네, 군대 동기 우리 그 동기분께서 뭐 잘 아시겠네. 어땠습니까 그때 형규 씨가? 예. 매일 생활관에서 장구 연습을 하거든요. 내일 장구가 없는데 장구 연습을 해요. 장구가 없는데 어떻게 연습을? 그냥 막 혼자 막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에어장구 아무것도 없는데 안 하면 또 녹슬까 싶어서 네. 계속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신 거예요? 매일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은데요. 이야. 아니 근데 요즘에 야 형규 씨가 그 장구 학원도 운영을 하세요? 네, 제가 올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제대하고 나서 같은 울산에 이제 저랑 친하신 이모분이 계셔갖고 이모분이 조금씩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아 장구 학원을? 네네. 저보고 이제 와서 같이 좀 강사 일을 해주지 않겠나. 그래서 또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네. 아르바이트 겸 강사로 하다가 네. 또 그분이 저한테 이제 물려주시고. 네. 아 그냥 네. 형규 씨가 이걸 한번 해봐라. 네네, 감사하게 또. 그럼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요? 제가 올 2월 달부터 했으니까 아직 1년 안 됐어요. 네. 이야. 보통 그 배우시는 그 수강생들이 한 뭐 연령대나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지금 현재 한 30분 정도 오. 계시고 거의 대부분 50대, 60대 분들 많이 계셔요. 아 그러세요. 네. 여사님들께서도 그 점프 같은 거 다 배우시는 거예요? 네네네. 궁금한데 이거 다 하시는 거죠? 이거? 네네네. 야 이것도 궁금하네. 우리 또 좀. 예? 아니 근데 아까 제가 해보니까 다이어트에도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장구를 처음에 치면 살이 한 5, 6kg 정도 빠지다가 또 장구만 치는 게 아니고 저희 한 번씩 영화도 보고 학원에서 아 진짜요? 또 밥도 해 먹고 또 노래방에 노래도 부르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사랑방 같은 느낌, 놀이터 같은 느낌, 좀 편안하게 좀 장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즐기실 수 있게끔. 네. 아니 혹시 저기 친구분도 거기 가보셨습니까 학원? 네 가봤어요. 거기 분위기가 좀 어때요? 너무 재밌게 노셔가지고. 근데 약간 가면은 기가 빨리 와요. 막 서울에서 온 친구라고 막 네. 점심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고 간식도 먹어야 되고. 아 거기서 아 서울에서 온 친구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그렇죠. 인심이 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싹 그냥. 아. 아니 그 저 혹시 우리 형규 씨가 이렇게 꿈꾸는 미래라고 할까요? 네, 네. 예, 뭐가 좀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지금 또 학원을 시작을 해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저랑 같은 또 취미를 공유를 하면서 큰 운동장이나 뭐 잠실체육관 같은 데서 이제 함께 또 많은 분들이 공연하면서 네 그렇게 또 인생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아. 네. 느낌이 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여기 뭐 하는 곳인지. 아 여기는 제 작업실이고요. 그냥 이제 제가 제작한 것들을 선보이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작 요런 걸 제작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테이블이랑 뭐 바 같은 것들 제작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쓰는 건지 좀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공간이. 그러면 이제 카페는 어떻게 보면 하고는 계시긴 한데 요게 이제 주요의 사업은 아니군요. 네네네. 아 그러면 좀 카페 손님들은 어떻습니까?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카페라는 개념보다도 그냥 작업실 개념이 더 강해서 뭐 제 작품 활동하고 작품 활동 네, 맞아요. 작품 활동이 그렇게 뭐 잘 되진 않아가지고 작품 활동이 잘 되고 있진 않으세요? 네네네 아, 잘 되고 뭐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그냥 뭐 전시도 그렇게 많이 하진 않고 있고 아. 네,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고 있으니까 사실 잘 안 된다고 아니 근데 하죠. 진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가님들이 이제 일이 잘 되는 건 전시회를 하면은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막 이제 작품을 많이 사고 그렇죠. 그리고 또 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이루어지고 네, 뭐 전혀 제가 어떤 판매가 될 만한 작품을
전혀 하지 않았던 데다가 그럼 주로 어떤 걸 많이 그때 그렇죠. 전시회 작가님이 때는 좀 뭐 추구하는 뭐 좀 네. 그 스타일은 뭡니까? 저는 이제 막 레고로 되게 말도 안 되는 걸 만든다든지 네. 뭐 아니면은 막 소리도 나고 빛도 나오는데 막 되게 시끄러운데 뭐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뭐 그런 걸 하는 거 혹시, 그러면 좀- 혹시 작가님 성함을 혹시 검색어에 치면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아, 나 지금 자꾸 마음이 이렇게 짠하네. 우리 예? 노정주, 노정주 제가 한번 노정주. 노정주님 지갑 찾아가세요. 분신물 신고센터에 노정주님의 지갑이 안 나옵니다. 근데 작가님, 좀 전에 왜 기대하셨어요? 개인전 노정주 개인전 있습니까? 잉잉잉 네, 그게 이제 레고로 작업했던 아, 잉잉잉 잉여들을 위한 잉여에 의한 잉여의 잉여. 딱이다. 약간 어떤 그 느낌인지 알겠어요. 여기 그 마음에 딱 써있네요. 초중고를 거쳐 대학에서는 전문적인 작가가 되는 공부를 하고 사회에 나왔지만 작가로 살기가 막막하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니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예술을 하느냐, 아니면 좀 대중에게 소비가 되는 예술을 하느냐, 어떻습니까? 작가분들은 아마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더 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뭐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자아를 실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아 그럼 작가님, 제가 진짜 예술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 전시회 한 번 하는 것도 돈이잖아요. 네,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그런 돈이 있으려면 작품이 좀 팔려야 되는데 네. 그게 없이 이게 작품 활동을 이어간다라는 게 뭐 원래 부자 아니면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냥 작가가 본업이지만 이제 사이드 잡을 가지고 사이드를 계시는. 다 가지고 계시죠. 알바를 한다든지 아, 근데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시는 일을 분들 하시는 많아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일들을 또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는 보통 알바들 뭐, 네, 뭐 카페 알바라든지 카페 알바도 하시고. 뭐, 네, 뭐 다양하게 하시는 혹시 작가님이 바라는 어떤 그 인생은 뭔가요? 지속적으로 뭔가를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제일 저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마디로 좀 안정적인 네, 그 안정적인 수익이 속에서 있으면. 그 속에서 내가 여유롭게 좀 창작을 하고 싶다. 네, 네. 제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좀 창작 욕구도 잘 안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말대로 돈이 없으면 뭐 이제 생활이 안 되니까 돈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고 아예 창작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혹시 그 가장 요즘 좀 하고 싶은, 가장 좀 바라는 뭐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손님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요즘 가장 바라는 거라면 손님. 손님이 많이 하루에 한 와서 5명만 평균적으로 더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하루에 그런 거, 5명 네. 정도만. 아니 뭐 할 때 제일 행복하세요? 저는 여기 앉아 있을 때 앉아서 뭘 제일 많이 보세요? 이렇게. 아 잠깐만, 저 사장님, 제가 좀 드시던 게 이거 미니 약과. 택배로 뭐 재료를 주문했는데 거기 이렇게 뭐지? 서비스로 온 거예요? 써서 왔더라고요. 아니 여기 지금 사장님이 갖고 계신 게 500원. 아 이거 참. 공통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열정과 휴식. 작가님께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둘 다 필요한 것 같은데 더 필요한 건 휴식인 것 같아요. 저는 열정이라고 잘하는데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좀 전에 좀 휴식을 하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 네. 그럼 뭐 어떤 휴식을 취하고 싶으세요? 가만히 있고 싶은. 아니 아까도 가만히 사실 약간 진짜 아무 누구의 간섭도 없이. 아니 그 나를 5자로 표현한다면 나는 좋다. 5자요? 네, 나를 5자로 표현한다면 정주는 그 나중에 멍 때리기 대회 한번 나가요. 100% 조셉. 100% 우승입니다. 아니 진짜 조셉. 100% 우승이에요. 의욕이 없네요. 의욕이 없. 진짜 아니 사장님 작가님 한번 서울시에서 주최해요. 멍 때리기 대회. 나 진짜 아니 혹시 여기 어떤 계기로 좀 오시게 됐는지. 그 뭐 보통 신문 기사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데 네. 홍대 쪽에 작업실이 있다가 이제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제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으로. 말 그대로 이게 좀 좀 많이들 아시겠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야. 여기 이제 임대료가 오르면서 기존의 그 상권을 만들고 지켰던 분들이 이게 좀 임대료가 자꾸 이제 싼 곳으로 좀 그렇죠, 이동을 해서 그렇죠. 이제 네. 요즘 그래서 뭐 이런 물레동이라든가 성수동도 그렇고 이런 데 이제 젊은 그렇죠, 그 그렇죠. 창업하시는 분들이 뭐 많이 좀 이동을 하신 거죠. 네네. 뭐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제 작가분들도 이제 생업이 어려우니까 가게를 차리거나 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고요.
아 그러면 여기 이제 기존에 있던 분들과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장소에서 좀 공생을 하고 공존을 네,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장님도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뭐랄까 아직까지 철공계통의 이쪽에 본 고지니까 여기가 이런 주변에 그런 게 온다는 게 좀 우리는 못마땅해 아직은. 어떻게 보면 삭막한 좀 물레동 자체가 이런 쇠가공 이런 흔치 않은 것들을 하는 곳이어서 삭막했는데 그래도 좀 젊은 창작하는 분들이 오면서 좀 분위기가 밝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좀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동네가 뭐 딴 걸로 활성화는 되는 건 맞겠죠. 같이 이제 공존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오래 계신 분들도 여기가 토고 저희도 이제 다른 데는 솔직히 임대료도 그렇고 너무 높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서울 안에서는 찾아오는 건데 한 분, 두 분씩 들어오니까 이 동네가 뭐 혹시나 이쁜 사람들이 밀리지 않나.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일부가 많이 이제 없어졌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되게 사장님들 무섭거든요. 말도 거치시고 다루시는 것도 거칠고 근데 이렇게 하시는 작업에 비해 되게 따뜻하신 분들이 많아요. 부드럽고. 장인이시잖아요. 기본 한 3, 40년씩 물건 만드는데 숙달되셔서 그러고 공장 사장님들이랑 그런 협업 활동을 좀 많이 했었는데 서로 이렇게 뭔가를 창작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서로 좀 공감해주는 부분이 많아요.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게 그러니까요. 이제 사업 자체가 되게 다르잖아요. 보통 젊은 분들은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요식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이제 여기 원래 이렇게 계시던 분들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그렇죠,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되게 편하게 지내시던 분들이 많이 불편해지시는 그렇죠, 부분이 그렇죠.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오시는 작가분들이 그런 중간 지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사실 늘 얘기 하실 분들도 계시고 얘기 드리지만 이제 저희가 잠깐 와서 사실 이렇게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또 기존에 계셨던 분들과 또 새롭게 이곳에 이제 터를 잡고 계신 분들 간에 서로 간에 좀 그런 그 상호 이해와 네. 이게 또 좀 공존하고자 하는 그 방안을 잘 찾으셔야 될 것 같긴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이 프로그램 보신 적 있어요? 네, 자주 봐요. 아, 정말요? 한자기님 아기제. 아, 예, 알고 계시네. 우리 자기님이신가요? 그러시네. 저는 조셉님이라는 말 이름이 너무 웃겨. 아, 조셉. 예, 선물 좀 드려도 되나요? 조셉. 자, 우리 장인님 목걸이를 선물로 네. 드리도록 할게요. 아, 요것도 저희가 좀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니, 근데 잘 어울리신다. 오늘 옷에 굉장히 네, 잘 어울리시네요. 차고 영업해야겠다. 이게 그 VFX라는 게 비주얼 이펙트 뭐 그런 건가요? 네네네. 보통 이제 그 CG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 말도 맞기는 해요. 컴퓨터 맞긴 그래픽. 한데. 네네. 예. 맞기는 한데 정확하게는 시각 효과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비주얼 이펙트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V가 비주얼의 약자. FX가 이펙트인데 이제 발음 나는 대로 하다 보면 그냥 줄여서 FX. 그래서 비주얼 이펙트. 대표님이 1세대 VFX 그 전문가라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92년도부터 했으니까 야. 30년 가까이 되는 건가? 30년 정도 되시네요. 테마록에서 날아다니는 검을 만들었는데 당시엔 좀 헐리우드 영화 같던 소리를 좀 많이 들었다고요. 그런 스타일의 영화가 없었어요, 그 전에. 없다 보니까 악마를 지옥으로부터 깨우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화면 안에서 이렇게 CG로 만든 어떤 물체가 날아다니고 캐릭터가 나오고 하는 그런 게 그 당시엔 그렇죠. 헐리우드 때깔인데 뭐 약간 그 당시엔 지금 보면 너무 이상해요.
우리가 이런 CG나 사실 특수효과 하면 늘상 이제 헐리우드 얘기를 빼놓지는 않잖아요. 지금의 어떤 그 우리 수준을 헐리우드를 한 10으로 넣은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한 8 정도? 8 정도? 왜냐면 우리나라 영화도 요즘 CG가 대박이에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대표님의 작품들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승리호. 저희 이제 친구들이 승리호 봤어 하면서 야, CG 대박이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막 했던. 우주가 나오면 다 서양의 전유물인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런 공간에 저런 멋진 우주선을 내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다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일하는 직원들도 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네, 승리호의 한 장면이고. 야, 이거 와이어로 이렇게 찍었어요. 와이어로 찍고 보통 이제 저희가 배경을 이렇게 우주 배경으로 만드는 작업도 많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승리호의 한 장면. 이거 근데 옷까지 다 이렇게 그냥 CG로 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렇게 자연스럽고 멋있게 만드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슈트를 일단 연기자가 연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네. 연기는 하고 그 움직임에 맞춰서 슈트를 만들어서 입혔어요. 대박이다 진짜. 그 우주를 구현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작업 기간하고 이게 얼마나 걸린 거예요? 작업 기간은 프리까지 하면 1년이 넘게 걸려요. 왜냐하면 어떻게 찍을지에 대한 계획부터 세워야 되니까 후반 작업도 한 6개월 이상, 8개월 이거 가까이, 조금 네. 그 실례된 얘기입니다만 네. 어느 정도 비용이? 뭐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네. 다른 일반 영화에 비해서 많이 받긴 했죠. 그러셨어요. 근데 항상 영화 제작비는 뭐 이런 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작비가 이렇게 넉넉치 않아요. 그러면 혹시 저 궁금한 게 직원분들이 지금 한 몇 분 정도 있으세요? 이 작업에 투입한 인력이 한 230명? 230명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제작비잖아요. 240분의 월급과 이게 그러니까 영화가 영화 하나 터져야지 이게 안 터지면 진짜. 근데 물론 영화의 흥행과 상관없이 저희는 돈을 받긴 해요. 아. 흥행과 상관없이. 당연하죠. 흥행을 하면 기분이 좋은 거고. 그렇죠. 제가 처음으로 이제 뭐 사업을 한번 시작을 해봤거든요. 네. 최근에 제가 모델로서 모델료를 받았을 때랑 진짜 제가 사업을 할 때랑 하니까 와 이게 매출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남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물류비. 그래서 뭐. 지금 차 뒤에다가 그 이제 싸놓고 지금 본인이 직접 살고 다녀요. 허리 몇 입으세요? 32. 32. 병원 씨. 아까도 체크. 아까도 계속 매출이 얼마나 나온다 이거를. 우리 또. 네, 이제 청바지 지금 제가 브랜드를 시작을 했습니다. 병원 씨 32 중청. 네. 대표님이면 저희가 또 이제 셀럽이시니까 조금 제공을 해드리는 걸로 해서. 셀럽은 그냥 제공이 돼요? 제가 좀 이렇게 부담을 해서. 네, 좀 부담을 구입을 해서. 조금. 알겠습니다. 너무 좋다. 그래서 한 번만 올려주세요. 어디 뭐 SNS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냥 빨래줄에 올리면 안 되나요? 빨래줄에 올려드립니다. 괜찮아요? 네네. 아니 근데 기생충에 CG가 들어가요? 기생충이에요. 보통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나오는 영화가 뭐 예를 들면 마블 영화처럼 굉장히 화려하게 승리호처럼 많이 나오는 영화도 있지만 드라마에서도 드라마를 도와주는 CG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영화가 그래요? 있어요. 기생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CG가 뭐가 들어갈 게 있지 하지만 기생충에는 CG가 뭐 별로 예를 들면 그 주인공 집이 있잖아요. 2층 집. 네. 굉장히 잘 사는 2층 집. 그 세트인데 2층을 다 CG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봐봐요. 네. 자 보시죠. 2층 집. 진짜네? 이게 없는 거예요? 네, 2층 집이 없고요. 이거는 1층과 마당은 세트. 나무도 더 심었네요. 그렇죠. 나무도 더 심고. 하늘색도 바뀌고. 아니 저는 이게 어디 그 저기 성북동이나 평창도 이게 한 집인 줄 알았는데. 이런데 부잣집 있는 건 줄 알았는데 2층까지 다 만들면 좀 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2층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이거 다 마우스로 이렇게 합니까? 다 마우스로 이렇게 합니까? 네, 마우스로 하고요. 컨트롤 V 해가지고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물감을 산다거나 이제 뭐 들어가면 이렇게 궁금해서. 단순히 그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그냥.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과 함께. 이런 것도 또 참. 대장, 그 충분히 주무셨으면 이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모래바람 저런 거 CG죠. 네네네. 모래바람이 당연히 CG고요. 실제로 이거는 몽골에 가서 저희가 그 배경의 소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걸 그거를 찍어오시고. 찍어왔고. 여기서 뭐가 CG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세트를 여기만 만들고 이 뒤에 배경. 노르웨이 가서 실제 그 풍경을 찍어서 다 확장화시킨 거죠. 대박이다. 공간에 있는 것처럼. 그럼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뒤에도 지금 이렇게 설원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네요. 설원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보니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저 슈퍼바이저님이 근데 이거 이렇게 그래서 풀샷 뭐 이게 들리더라고. 풀샷 예. 끝나고 안 하고. 근데 혹시 뭐 얘기를 하시네요. 제가 뭐 그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약간 넓게 찍는 샷이 하나 있으면은 풀샷 앵글을 볼 수는 없죠. 아무튼. 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보통 한 5, 6개월 걸리는 과정을 지금 1시간도 안 돼서 아이디어를 얘기하시고 우리가 그런 식이에요. 예능이 그런 식이에요. 잘하고 싶은데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합니다. 막 들이밀고 부탁드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저희는 읍소하고 최선을 다해서 좀 화려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이렇게 딱 섰을 때 키가 한 180 정도 보이게 다리나 이런 거 좀 늘릴 수도 있습니까? 가능해요. 진짜? 하는 거 한번 해줘요.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진짜? 그러면. 여기 서 있어요? 마치 본인이 그런 것처럼. 진짜. 180이에요 진짜? 걸어가요? 걸어가진 마시고요. 네. 지금 일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준비가 안 이렇게 됐으니까 서 있겠습니다 그냥. 서서 이렇게 멋진 폼만 잡고. 멋진 폼만 해봐요. 된 것 같은데요. 됐어요. 벌써 됐어요. 180 되는 거야? 진짜? 저는 저 외계인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지금도 외계인. 지금도 충분히 요다 느낌 있으신데. 대표님, 근데- 뭐 입담 좋으시네요. 근데 대표님 진짜 외계인과 느낌이 비슷하면 좀 더 만들기가 쉽죠? 훨씬 쉽죠. 시간이 덜 들어가니까. 안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것 같다고. 우리 이렇게 잘생기게 해달라면 그러면 저 좀 잘생기게 좀 해주세요. 만화 주인공처럼. 로맨스물의 주인공처럼. 순정 만화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것도 돼요, CG로? 되는데 네. 실제로 로맨스 만화 주인공처럼 하면 정말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눈도 이만하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거 아니에요. 만화로 봤을 때는 멋있는데. 재밌지. 실제 사람이 그러면. 그거 재밌잖아요. 괴물이 되는데. 근데 괴물로 만들지 마시고. 괴물처럼 보일까 봐. 아셨죠?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저희 아버지의 생신이셔서 또 이따가 전화 드려야죠. 오늘 그 생신인데 이렇게 녹화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요. 예? 영화 감독님들이 작업 의뢰를 할 때 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게 되나요? 뭐 예를 들면. 이게 되나요? 이렇게 만들고 싶은 장면이 있으세요. 될까요? 근데 이제 될까요?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죠. 아무리 잘 모르시니까. 근데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기 검열하지 마세요, 감독님. 예를 들면 이게 될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시나리오에 소극적으로 표현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거 저 가짜 티나면 안 되거든요. 네. 리얼하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건 기본이죠. 돼요? 그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그거는 그냥 전제로 얘기하는 거죠. 이러는데도 가짜 티나고 그러면 또 좀. 그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그거는 기본인데 일단 너무 이렇게 상상을 마음껏 펼치시고 만드는 거 저희가 알아서 만들 테니까. 또 믿음을 주시네. 그러면 그 좀 의뢰받았던 거, 이거는 조금 좀 당황했다고 할까요? 그런 건 뭐가 있습니까? 당황한 적은 없어요. 그래요? 웬만하면 다 여기는 그 태극기 휘날리며 할 때 좀 당황했다고. 그때는 감독님이 당황했다라기보다 감독님이 콘티를 그리셔서 보여주셨는데 스케일이 너무 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피난민들도 엄청 많이 뭐 깔려야 되고. 그 사실 6.25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다 보니까 전투씬이라든가 이런데 진짜 인원이 많아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는 대규모 군중이 나오는 영화가 헐리우드 사실 많지 않았어요. 마침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다 아실 거예요. 네, 영화인데, 맞아요. 나름 이제 VFX 혹은 CG 업계 종사자들이 놀랬던 거는 대규모 군중을 구현한 거였어요. 아, 맞아. 예, 어떻게 만들지 이거를 너무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VFX라는 곳이 그 메타 스튜디오로 뉴질랜드 회사예요.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한 분들한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걸 판다면 내가 사서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화에 좀 도입을 해서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 우리 안 파는데 아직 뭐 우리 이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어떡하지 하다가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구해가지고 그걸로 어렵게 한 5개월 정도 작업, 5개월 넘게 한 샷 만드는데 5개월 정도 넘게 막 테스트하고. 이야. 이 특징이 뭐냐면 이제 캐릭터가 인공지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을 많이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은 이쪽부터 이쪽까지 옮겨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인공지능을 부여하면 애들이 막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데 이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수천 명이 절로 가는데 캐릭터가 한두 명이 반대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똑같아요. 컴퓨터 CG도 캐릭터들도, 그래요? 예, CG도 그래요. 명령어를 다 해서 했는데도 절로 가 그랬는데 꼭 몇 개가 뒤로 가거나 나름 인공지능이라고 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시 잡아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게 하고 이쪽으로 가라니까 하고 다시 하면 또 뭐 이렇게 딴 애가 그러고 막 이런 테스트가 되게 많이 걸려요. 그런 게 그렇게 작업을 오래 걸리게 만드는. 잘은 모르지만 왠지 모르게 이제 CG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업무 강도도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셀 것 같고 높을 것 같고. 네, 과거엔 그랬어요. 과거엔. 아, 그래요? 네,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사실 방송 관계자분들도 좀 네, 그런 그렇죠. 이게 좀 업무 강도가 좀 세요. 네, 예. 네, 이해합니다. 충분히 네. 공감하고. 예를 들면 영화 개봉쯤 되면 대표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아니 괜찮아요. 어제 제가 아무튼 어제 왜 뭐 무슨 일 뭐 있었습니까? 많이 좀 피곤해 어제 보이시는데. 한잔 하셨습니까? 그 개봉 정도 되면 마감일이 가까워오니까 그때 좀 바쁘긴 해요. 좀 지나면 이제 다 휴가를 주거나 해서 다시 주 52시간 이제 법적으로 다 지켜야 되니까. 좀 예전하고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근무 환경도 많이 바뀌고. 네, 좀 바뀌어야죠. 네. 작품이 공개되고 어떤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좀 좋으실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승리호처럼 뭐 CG가 되게 화려해. 되게 멋있다. 잘했다. 이런 얘기 좋고. 근데 이제 기생충 같은 경우 모르셨잖아요. 몰랐어요. 그럴 때 모르셨으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칭찬인 거죠. 다 모르고 지나가는 거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을 속이고 돈을 버는데 속이는 걸로 돈을 버는데 아무한테도 피해를 안 주는 직업이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마술사하고 시각효과 종사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 현 시대의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마술사 같은 분들이 CG를 하시는 분들이네. 자, 저희가 이제 퀴즈를 내서 맞추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리는데요. 100만 원 한번 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그냥 지금 현재 회사를 이제 운영하고 있으니까 덱스터라는 회사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튼 더 이렇게 성장시키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욕심이 더 성장시켜서 더 많이 발전하고 더 많이 기여도 하고 회사도 더 커지고 직원들도 다 좀 더 훨씬 나은 어떤 대우를 받고 환경을. 제가 질문은 그 100만 원 타시면 하고 싶은군요. 그런 건가요? 100만 원으로 직원분들에게 더 나은 보조. 그러니까 마음은 알겠습니다. 100만 원 할 수 있으면 진작에 했겠죠. 지금 100만 원이면 250분 계좌 4원씩 돼 있어요. 4원씩. 그만해. 조셉. 좀 그만해요. 그건 좀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퀴즈를 맞힐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퀴즈? 네네. 좋습니다. 이것은 과거 부엌이나 창고의 나무문이 비틀리는 것을 막기 위해 덧붙인 나무를 일컫는 말입니다. 나무문에 대각선으로 삐딱하게 놓은 것에서 유래된 말로 어떤 일에 반항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이것을 놓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깃장? 어깃장. 자, 맞으면 100만 원의 상금을 줍니다. 정답은요? 어깃장. 정답입니다.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사를 어쨌든. 네. 자, 우리 그 회사 복지를 위해서 100만 원을 또 쓰시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